김정준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미 안내를 받으셨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받아갈 수 있는 구글 클래스룸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들을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채팅이나 그런 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클래스룸에 지금 11분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지금 여기 참가 중이신 28분 저기 안내를 다 받으셨으면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제가 화면 공유를 커서 들어오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지금 유튜브로 기다리고 계시던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그 안내받은 링크로는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네, 그런 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즈로 접속을 하시려면 네. 별도 아웃룩 계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다 저희 재학생분들이라서 아웃룩 계정 이미 다 발급을 받으신 분들이라서 네네. 그거 계정 없이는 좀 바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라이브는 지금 권한 설정이 안 돼 있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화면 제가 공유해드려서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틀까요? 저쪽에서? 유튜브에 많이 얘기하고 있나요? 네, 지금 클래스룸에 미리 들어오신 분이 10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소리가 또 돌 수가 있어서. 예. 네, 여러분 클래스룸.google.com에 들어오시면은요. 그러면은 여기 지메일 계정 있으시면 되고 거기 들어오셔서 화면에 보이시는 화면 코드를 입력하시면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공유된 거 보이시죠? 들어오셔서 classroom.google.com 들어오시면 되고요. 크롬으로 접속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크롬으로 접속을 하셔야 구글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순서로는 먼저 지메일에 로그인을 하시고요. 지메일에 로그인 하시면은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그 점이 9개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점 9개 있는 데를 누르셔서 클래스룸을 선택하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보통은 바로 메뉴에 떠 있지 않고 아래에 좀 내려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지메일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classroom.google.com 이라는 주소로 들어오시게 되면 거기에서 수업 코드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HC52UF라고 하는 수업 코드를 치시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고 계신지 한번 체크도 제가 해볼게요. 지금 16명 된 거 보면 점점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이런 식으로 오늘 강의하는 자료는 화면에도 보여지지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가져가셔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미리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들을 차근차근 보시면서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 저는 제가 이 화면을 지금 여기 모니터가 아니라서 전체 화면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얼굴이 안 보이지만 일단 제가 전체 화면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도구는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구글에서 만들어진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구글 프레젠테이션이고 영어로는 구글 슬라이드라고 하는데요. 전 이거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저희 집에서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1시간 운전해서 왔는데 오는 동안에 아무런 USB 드라이브나 뭐 CD-롬이나 뭐 그런 거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통해서 바로 지금 접속해서 들어오게 됐고요. 저는 이제 구글 이노베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 직원은 아니고요. 약간 이제 구글의 어떤 교육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해 가지고 교육을 좀 개혁해 보고자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제 한 1,2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대한민국에는 현재 저를 포함해서 4명의 이노베이터가 있고 그리고 35분의 트레이너가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 WIDE, World Institute for Digital Education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고요. 거기에서 하는 일은 저희가 지금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교육을 하고 그분들한테 한국에서 디지털로 할 수 있는 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포토샵의 눕기라고 합니다. 이제 눕기라고 해서 어떤 그 사진들의 배경 작업을 지워서 쇼핑몰 그런 곳에 납품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저희가 그런 일들을 들여서 그분들이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일을 제가 돕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구글 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올려놓은 홈페이지가 이게 지포2.kr이라는 데가 있고요. 제 프로필이 궁금하신 분은 bit.ly/하고 정준 여기 들어오시면 제 프로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난민 하시는 분들 잠깐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다음 교육 장면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지금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한국에서 계속해서 일감을 이분들한테 몰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크기가 어떻게 적당하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팀즈가 화질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잘 나오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제가 팀즈에는 또 익숙하지가 않아서 약간 지금 여러분들과 소통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혹시 뭔가 질문이 있다거나 그러시면 채팅창 그런 데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이쪽에 도와주신 분이 계시면 제가 채팅 확인하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 보여드릴까요? 네네, 이쪽에 좀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네. 팀즈 채팅창은 여기에서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네. 여기에서 채팅 대화 표시가 네, 있네요. 네네. 이걸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네네네. 글을 쓰면 이제 올라옵니다. 네네네. 네. 그렇죠. 지금 코드 다시 부탁하신다고 하셨는데 구글 클래스룸 로그인 하시면 네. DHC52UF고요. 네. 너무 크게 보인다. 클래스룸 코드는 DHC52UF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여러분 나중에도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절반을 나눠서 진행하기 때문에 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메일 로그인 후에 점 9개를 눌러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바로 classroom.google.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번 코비드 사태 때문에 저희 지금 그 서울에서 저기 갑작스럽게 150만 명 정도의 거기 클래스룸 사용자가 생기는 바람에 하여튼 지난 석 달 동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많은 질문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구글 트레이너들하고 또 저기 인증 교육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막 많은 학교에서 많은 활동들을 해주셨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좀 더 관심이 생기시면은 그런 이게 인증 교육자 과정들이 있습니다. 구글의 티처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검색을 하셔서 과정들을 밟아 나가시면은 구글 인증 교육자라고 하는 약간 명예 같은 것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로퀴엄용 클래스룸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코드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한 지메일 계정만 있으시면은 뭐 여러분 학교 계정으로 하셔도 되고 일반 지메일 계정으로도 누구든지 바로 클래스룸을 만드셔서 바로 수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졸업하신 이후에 개인적으로 뭐 한 소규모로 한두 명부터 시작해서 한 80명, 100명까지도 여러분들이 클래스룸에 초대를 해서 여러분의 강의 자료를 배포하고 강의 사항들을 기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제물들을 학생 스스로가 자기 폴더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좋은 자료가 클래스룸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노베이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잠깐 띄워놨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EG 사우스 코리아라는 데 오시면은 페이스북에 그룹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구글 인증 교육자가 되는 방법과 그리고 여러 가지 구글 도구에 대한 질문들 이런 것들 하시면 좀 빨리빨리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수업 자료에서 맨 아래 들어오시면 나중에 이제 유용한 링크에다 제가 여기저기 참고할 수 있는 거 해놨는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시 한 270분 정도 현재 들어와 계시는데요. 서로 질문하고 서로 쌓인 노하우를 나누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혹시 구글 도구를 사용하시다가 질문이 있으시면 들어오셔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은 이제 구글 드라이브로 해볼 텐데요. 구글 도구의 모든 기본이 되는 것이 구글 드라이브입니다. 이제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15기가 용량을 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무료 공간을 5기가를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구글은 기본 이메일 공간이 일단 15기가입니다. 꽤 많은 용량을 무료 버전에서 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좋은 거는 구글에서 만든 모든 프레젠테이션 자료, 그 다음에 설문지, 문서 자료, 심지어 구글 사이트까지도 어지간하면 용량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직접 올리신 동영상이라든가 사진이나 아래 한글, 엑셀 파일, 워드 파일 이런 것들은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7, 8년 전부터는 MS 워드를 전혀 열어보지를 않아요. 혹시 외부분이 보내주신 거를 수정해야 될 때 때문에 잠깐 그럴 때만 열어보고 저는 모든 문서 작업을 구글 안에서 하기 때문에 열어볼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크롬에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냥 워드를 치는 것보다 빨라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아마 지난번 콜로퀴움 자료 보니까 설명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NEW라고 하는 도메인을 사서 이런 일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소에다가 이렇게 doc.new라고 치면은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세요. doc.new라고 치면은 지금 빠른지 말을 했는데 바로 지금 인터넷이 느려졌네요. 그러니까 구글 도구는 인터넷 속도로 약간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가 있고요. 컴퓨터 사양을 거의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옛날 컴퓨터로도 여러 가지 문서 작업들을 빨리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것들이 이제 지금 이 컴퓨터는 제가 좀 미리 와서 테스트를 충분히 못해서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된다면 좋겠는데 이제 마이크 입력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화상 입력 화상이 아니라 음성을 바로 입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논문을 준비하신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글을 준비하실 때에 상당히 괜찮게 여러분의 음성을 인식해주는 이런 도구들을 바로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좋은 점은 휴대폰도 앱이 있거든요. 휴대폰도 앱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 앱에 열어가지고 이동 중에 빨리 음성 메모를 해놓으면은 이게 그대로 텍스트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만드신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요.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 텐데 먼저 이 개념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클라우드라는 개념입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모든 앱들이 저장 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 오를 때에 USB 드라이브를 따로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항상 자동 저장이 되고요. 어디에서나 어떤 장치에서든지 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자, 제가 채팅창에다가 주소를 하나 찍어 드릴게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제일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채팅창에다 찍어주신 주소를 여러분이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문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럼 저도 눌러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그 크롬으로 열리진 않았네요. 그래서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누구든지 들어오시면은 바로 그 하실 수가 있어요. 혹시 체크 한번 해볼게요. 저도 제가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혹시 권한을 다 안 들었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벌써 쓰고 계신 분들 있으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문서는 제가 인터넷에 주소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바로 쓰실 수 있도록 열어놨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그냥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쓴 거 가능하면 지우지 마시고요. 그래서 학기 초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자기소개를 빨리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혹시 외부 강연에 나갔을 때에 빠르게 출석부를 작성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단한 거는 이런 작업들을 아무런 비용 없이 구글 계정만 있으면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회의록이라든가 아니면 협업 작업, 그 다음에 연구과제 발표 이런 걸 할 때에 워드에서도 마찬가지고 파워포인트에서 동작하는 파워포인트 대응인 이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누구든지 협업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선 먼저 작업하던 사람이 파워포인트를 끝내가지고 전달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그냥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연구과제를 할 때에 맨 마지막 사람이 다 해버리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핑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미소천사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태솔 국입니다. 토마토 장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서만 만들어 놓으시고 권한만 주면은 많은 분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보여드렸듯이 음성 입력 기능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음성 입력 제가 이것도 올려놨는데 지금 네, 제가 주소를 잘못해놔봐요. 저기 열려고 했던 자료는 이게 아닌데 그리고 생각보다 이 컴퓨터가 빠르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영어 수업을 하실 때에 여러분의 학생들의 발음을 체크해 줄 수도 있잖아요. 자, 제가 이것도 클래스룸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마이크 기능으로 영어 회화 연습하기라는 문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스크립트를 주고 읽어보고 이 발음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지 정말 체크해 볼 수도 있죠. 지금 공유해드린 이 파일은 여러분들이 사본 만들기를 하시면 여러분 컴퓨터에 바로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도구에서 음성 입력 기능을 켜보겠습니다. 음성 입력을 켜고 기본 설정은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어로 제가 바꿔볼게요. English United States로 설정을 하고 말하기 버튼을 눌러서 제가 입력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내 발음이 좋은지 스스로 발음 체크도 가능하고
학생들하고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해본다면은 아마 이것도 재밌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한국말을 할 동안엔 영어가 좀 이상하게 입력이 됩니다. 틀림없이 들어는 가는데 영어가 아니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영어로 지금 제가 말을 해볼게요. Although things have changed, we've got to go back. Sir, orders are do not return to Earth. But life is sustainable now. Look at this planet, green and growing. It's living proof he was wrong. 자, 제 발음이 그다지 좋진 않았네요. 그래서 어디가 발음이 틀렸는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학생하고 소통하면서 체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빨리빨리 제가 기능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성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테스트홀 영어 교육을 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자료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구글 앱을 사용하실 때는 오른쪽 위에 점 9개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만들 수 있는 파일들은 일단 오피스를 대체하는 많은 자료들을 그냥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도구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문서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해 가지고도 영어 교육하실 수가 있는데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는 좀 재밌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번역 함수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도 여러분 여기 시트에서 구글 번역 함수 쓰기 눌러보시면 여러분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제가 이거는 권한을 이 자리만 풀어놨습니다. 이 파란색 줄된 자리만.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은 바로 구글에서 지원하는 지금 몇 개 언어죠? 한 75개 언어로 바로 이제 번역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 에스테에올, 세울 뭐 이런 요거 제가 못 읽는 뭐 구지라터도 있고 이런 걸 가져다가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박현주님 질문 주셨네요. 구글에서 만든 것이 외부 엑셀이나 한글 PPT로 연동되나 그랬는데 자 바로 스프레드시트는 다운로드를 여기 보시면은 엑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엑셀 파일을 구글로도 불러올 수가 있고 구글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외부로 보낼 수도 있는데 하나 안 되는 건 아래야 한글로는 안 됩니다. 아래야 한글로는 변환이 안 되는데 구글 문서 같은 경우는 ODF라는 걸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ODT죠, ODT. DOCX로 받아도 되고 ODT로 받아서 아래 한글에서 열면은 잘 열리는 편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는 기본적으로는 MS 오피스하고는 90% 이상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잘 사용하시면 되고요. 구글 드라이브의 또 핵심 기능은 여러분이 보셨듯이 공유 기능입니다. 그래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낼 때에도 링크 하나만 보내주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용량이 큰 파일도 링크 하나로 바로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자료를 드라이브에 올려놓으시면은 크기가 예를 들어 10기가짜리 파일도 좀 얘가 좀 크긴 하지만 사실 그 정도는 하루 공유 한 사람이 가져가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은 공유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 버전에서는. 근데 한 100메가짜리 정도 되는 파일 한 1000명한테 빠르게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럴 때에 공유 링크 하나만 딱 복사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면은 카톡을 통해 가지고 빨리 공유가 되는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재 개그지만 구글 드라이브 핵심은 공유가 되겠고요. 지금 인터페이스가 좀 바뀌어서 좀 예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위쪽에는 내가 특정한 사용자하고 공유해준 사람이 나오고 아래쪽에는 이제 링크 보기라는 게 떠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링크를 공유해준 사람들한테 어떻게 권한을 줄 것인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편안하게 파일을 공유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구글 드라이브는 정말 추천드리는 자료고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공유를 누르게 됐을 때에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협업 문서를 갖다가 공유를 눌러 보시면 링크가 되게 깁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복사를 해보면 자, 이 주소를 제가 복사를 해서 붙여놓으면은 이렇게 되게 긴 주소가 떠 있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뒤쪽에 자, USB 쉐어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USB 쉐어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다른 사람들에 공유해 줄 때 좀 방법을 바꾸면은 똑같은 자료인데 자, 이 링크를 눌러서 공유를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아래쪽을 에디트라고 된 데를 카피라고 바꿨어요. 여기를 바꾼 거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다른 사람한테 현재의 최종 버전의 사본을 공유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가서 자기가 수정해서 쓸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막 제 원본을 갖다가 따로 보내주고 이럴 필요도 없이 바로 사본을 보내지고 그 다음에 문서도구나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는 PDF 버튼으로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바로 여기 PDF로 다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문서에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쉬운 강의안 공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부 강의를 나가신다거나 학생들한테 강의안을 전달을 할 때에도 깔끔한 형태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환경도 심각한데 이런 거를 사용하면은 종이 사용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구글 드라이브 백업 앤 동기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무료 사용자들은 이 구글 드라이브에서 받으시면은 여러분 컴퓨터에 동기화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폴더에다가 사진이나 자료를 올려놓으면은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드롭박스나 M드라이브나 이런 거 많이 사용해 보셨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 학교 계정을 쓰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면은 구글 드라이브 파일 스트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은 내 폴더를 전부 다 내 컴퓨터에 공유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잠깐 가져가서 사용하고 모든 내 컴퓨터에는 바로가기만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컴퓨터의 용량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구조화되어 있는 구글 드라이브 내부를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들을 좀 비교해 놓은 표도 있고요. 선택한 파일 폴더만 동기화한다든가 그 다음에 개별 파일만 동기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 공유 드라이브라고 하는 기능이 G Suite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G Suite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들과도 파일을 공유를 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한데 이런 거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G Suite를 사용하신다면은 많은 분들이 또 많은 학교에서 이메일 받은 거를 아마 평생 쓸 수 있도록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고급 기능들은 어쩌면 평생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드라이브 파일 스트림 소개는 제가 여기서는 더 이상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G Suite를 사용하시려면은 구글 드라이브가 기본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소개를 하나 안 드린 기능이 있는데 지금 제가 구글 슬라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글 슬라이드 자체적으로 이런 레이저 포인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에는 웨비나를 연다든가 그럴 때 세션당 40불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기능인데요. 이런 Q&A 기능이 있습니다. Q&A 기능을 열어서 새 세션이라는 걸 시작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주소가 만들어지는데 자, 잠시만요. 저는 G Suite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용자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 링크 주소도 제가 채팅창에다 쳐놓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 질문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구글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익명으로도 질문이 가능합니다. 한번 들어오셔서 한번 사용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질문창 몇 개만 보겠습니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질문하셨죠? 네.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받는, 이게 뭐가 좋으냐면요. 자, 지금 질문을 받고 있는데, 제가 아이고, 이게 너무 지금 화면이 자동으로 막 커지네요. 자, 창을 좀 줄여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지금 발표자 보기라고 하는 창이 있습니다. 이 창에서 제가 이걸 갖다가 표시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구글 함수는 어떻게 쓰는 건가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질문자의 질문을 바로 슬라이딩 중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이 그냥 무료로 동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메일 계정만 있으면 누구든지 이 기능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트에서 구글 번역 함수는 나중에 여러분이 도움말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쪽에 첫 번째 베이직 시트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말에도 나오고요. 구글 트랜슬레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Q&A 기능이 들어가 있는 슬라이드를 무료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켜놓을게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여기다가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채팅창 보면서도 질문해 드릴 텐데 이 채팅 여러분이 구글 슬라이드에다가 질문하신 것도 나중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답변해 드리는 시간도 가질게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좋은 게 만약 여러분 혹시 교실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썼을 때에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간증을 해주시는 거는 평소에 맨 뒤에 누워서 잠만 자던 아이들이 이걸로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교육자로서 정말 보람을 느끼게 되는 이제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사용해 볼 수 있다면 참 좋은 그런 시대죠. 정말로 이제 바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원래 하려던 질문 아니지만 외부 엑셀 저장하면 번역된 건 번역된 대로 들어오죠.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직접 만드셔서.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구글을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드라이브하고 캘린더하고 구글의 화상회의 솔루션의 미트, 그 다음에 클래스룸인데요. 구글 캘린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 미트를 캘린더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자, 구글 캘린더는 calendar.google.com으로 여러분 액세스가 가능하시고요. 구글에서 만든 일정 관리 앱입니다. 당연히 크롬에서 제일 잘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기본 캘린더가 구글 캘린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폰에서 동작하는 모든 캘린더는 구글 캘린더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시면 구글 캘린더 앱이 따로 있습니다. 아이폰용도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내 목적에 따라서 여러 캘린더를 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클래스룸의 교실을 만드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구글 캘린더 여러분이 수업을 만들 때마다 이 제목으로 캘린더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글 캘린더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바로 여기에서 지금 제가 수업을 했던 게 많기 때문에 많이 표시가 되죠. 그래서 구글 도구로 온택트 시대 대비하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캘린더로 여기 안에서 예를 들어서 과제물을 만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과제 듀 데이도 자동으로 뜹니다. 이런 식으로 뜨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과제물을 빼먹지 않고 잘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반복 일정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내가 만든 일정을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여기 더블 클릭하면 일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참석자를 추가를 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분들한테도 자동으로 알림이 가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일정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참 네, 좀만 익숙해지시면 아주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좋은 거는 알림이란 걸 추가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휴대폰에서 바로 알림이 뜹니다. 그래서 뭐 하루 전 혹은 뭐 아주 중요한 약속인 것 같은데 지금 뭐 알림을 1단위가 아니라 뭐 1주 전에 이런 식으로 알릴 수도 있고요. 알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림 추가도 가능. 그 다음에 좋은 것이 바로 화상 메일을 여기다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G 스위트 같은 경우 여기 써 있죠. 최대 참여자 250명 뜨는데 일반 계정에서는 25명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링크를 만들어 놓으면은 바로 화상회의 링크가 만들어진 것이 참석자들한테까지 바로 이메일이 자동으로 가요. 그래서 참석자들은 이메일을 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로 캘린더하고 연동해서 수업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화상회의로 예를 들어 가지고 반복적으로 해야 될 어떤 수업이 있다. 그럼 얘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G 스위트에서만 있는 기능으로는 약속 시간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다음 주에 뭐 어떤 날짜에 1시간 간격으로 학생들이나 학부모하고 미팅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런 식으로 약속 시간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 지메일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마 학교 계정은 될 거예요. 약속 시간대라는 걸 사용해 가지고 약속 시간대라는 걸 만들고 그래서 뭐 오전 12시부터는 아니 그 자정이니까요. 뭐 아침에 한 9시부터 해서 한 오후 4시까지 그래서 내가 30분 간격으로 누군가를 좀 만나야 되겠다. 지금 23일이니까 아니죠. 지금 22일부터 22일까지 그럼 하루 동안에 5시까지 30분 슬롯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자, 만들어지는 거에 약속 페이지라는 게 새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약속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분들이 여기를 누르시고 저 누구예요? 하고 적어가지고 그러면은 자기 이름을 적어서 예약이 되는 거죠. 제 시간에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G 스위트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너무 빨리빨리 보여드리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기능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냥 짧게 메모만 해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안에 순서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라는 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부 다 제가 옆에 구글의 도움말을 같이 링크를 같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기존의 캘린더에서 이동해 오는 방법부터 해서 사용 방법들이 다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보시면은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캘린더까지 빠르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캘린더로 하실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캘린더로 들어가서 새 일정을 만드시고 일정에다가 화상회의를 추가하시고 화상회의 링크를 복사해가지고 바로 채팅방에도 공유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카카오톡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미트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자, 미트에서 먼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게 제일 이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 구글 미트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서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모바일에서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무료 버전부터 해서는 이제 약간의 기능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유명한 화상회의 솔루션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찾은 건데 인원이 적다면은 그 스카이프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월 100시간까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데 다만 이건 인원 제한이 10명이에요. 그러니까 1대1로 하는 거라면은 스카이프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특히 여러분 영어 교사시기 때문에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특히 이제 테솔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발음을 좀 봐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할 때에 실시간 자막 기능이 있다면은 아까 문서에서도 체크했지만 체크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재밌는 거는 이 슬라이드에도 자막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만 됩니다. 네, 이 슬라이드의 자막 기능이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지금 자막은 하단에 보이게 되는 상단만 보여볼게요. 그래서 so if I speak in English, it understands quite very well. So if we want to turn on the caption function on the Google slide, just click the closed caption button here. Then you can see my text is real-time translated or transcribed by Google Artificial Intelligence. 자, 이런 식으로 이 슬라이드에서도 자막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이 미트에서도 이 자막 기능이 상당히 빠르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 자막 기능, 자막 속도는 지금 MS 팀즈 같은 경우는 일단 화상회에서 지원된다 그래요. 제가 써본 적은 없는데 저는 MS 팀즈에 이제 비싼 계정이 없어서 제가 사보진 못했는데 화상회 기능 자체가 쓰려면은 이제 개인은 39,400원 상당히 비싼 요금 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무료로 일단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당 60분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 무료로 25명까지 하기 때문에 개인용 버전 쓰게 되면은 이제 250명까지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화상회의 했던 기록을 저장하고 싶으면은 구글 미트 같은 경우는 엔터프라이즈 요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 25불 정도 내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 학교 계정이라면은 학교 지메일 계정 지금 다 갖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다면은 9월 30일까지는 제한 없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 계정도 이건 엔터프라이즈 버전만 지원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차원에서 엔터프라이즈를 하지 않는 한 아마 개인별로 따로따로 엔터프라이즈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인 비용을 내시고 월 25불을 내고 사용하시면은 저장이 가능하고 그거 외에 뭐 내 컴퓨터에다 저장을 하겠다 그럼 뭐 OBS나 캠타시아나 뭐 이런 솔루션들 사용하시면 됩니다. OBS는 무료고 캠타시아는 유료 소프트웨어고요. 그거 외에도 뭐 화면 녹화해주는 프로그램도 요즘 많이 나와 있잖아요. 뭐 곰캠이나 반디캠이나 이런 거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 화면 녹화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제가 그런 걸 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MS 팀즈나 뭐 시스코 웹엑스나 이런 것들은 영어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줌은 자막 기능이 없고 대신에 누군가가 자막을 타이핑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막 타이퍼를 갖다가 지정을 하면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실시간으로 타이핑을 해주면 타이핑 기능이 들어가고 스카이프는 재밌는 게 실시간 자막 기능은 없는데 실시간 번역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웃기고요. 그다음에 고투미팅이라고 하는 이제 웹이나 이런 쪽에 좀 특화된 프로그램도 있는데 프로그램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동으로 녹화도 되고 그런데 이거는 실시간 자막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에 무료로 시작하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는 일단은 구글 미트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영상 기록까지 생각을 했을 영상 기록 용량이 좀 작지만 지금 이거는 13.5불을 냈을 때 5불을 주는 5기가를 주는 겁니다. 줌 같은 경우에는 1기가만 주기 때문에 월 15불을 냈을 때에 저도 사용 중인데 기록 용량이 모자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기가 기록 용량을 사는데 월 40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셔서 만약 여러분들이 화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시고 기록도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솔루션이 좋을지 한번 체크해보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미트 소개로 다시 들어와서 일단 미트.google.com이고요.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G수이트 사용 시에는 기본 100명, G수이트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실시간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게 참 좋은 거죠. 기본 25명이고요. 자, Q&A 계속 켜놓을게요. 그래서
자, G 스위트 사용 시에는 뭐 100명, 150명, 250명 비용에 따라서 이렇게 동시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이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시간 화상 수업을 여러분들이 캘린더에서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캘린더에다가 일정을 하나 만드시고 일정에다 화상회의를 바로 추가하고 화상회의 링크를 복사하는 거를 지금 화면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텐데 아까 보여드렸지만 한번 캘린더로 이동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calendar.google.com으로 이동을 하시면 여기에서 바로 일정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 팀즈 사용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인터넷 속도가 좀 느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밑에도 한번 들어와 보세요. 바로 같이 들어와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터넷 속도 때문에 좀 느려질 수도 있는데 자, 미트는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고 바로 이제 권한이 필요하죠. 그래서 권한 허용을 해주면 근데 지금 카메라가 꺼져 있음.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켜게 되면 하울링이 아마 생길 거예요. 그래서 MS 팀즈 같은 경우에 이거를 좀 권한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네,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도 비슷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거는 바로 자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외부에 있는 사용자들도 엄청 끌어주고 네, 지금 이제 하울링이 생기겠습니다. 그리고 제 거 이제 마이크를 끌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스피커로 들으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마이크를 더 이상 보이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링크를 누르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하울링이 많이 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체적으로 바로 회의 시작해서 여기에서 캡션 기능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용자 추가도 가능한데 뭐 발표 시작해서 화면 공유도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캡션 기능 여기 자막 사용이라고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막 사용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자막이 여기 이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상당히 빠릅니다. 여전히 영어만 되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로 하는 걸 이상하게 알아듣고 있어요. But if I speak in English, it understands quite well. If you want to turn on the closed caption function on Google Meet, just click this hamburger button here and click close caption button.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용하시게 되는 이제 구글 그 밑에서 캡션을 사용하시는 거는 누가 얘기를 하든지 얘기하는 사람의 말이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에서 사용하는 거는 발표자만 음성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대화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1대1로 이야기를 할 경우에 대화 상대가 저한테 얘기하는 말이 바로바로 캡션으로 뜨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영어권 뭐 강사하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경험 우리 학생들한테 줄 때에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교해 드렸지만 이런 기능들을 일단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냅 카메라라는 게 있는데요. 뭐 지금 미트 안으로도 이 기능이 들어올 거라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거를 설치하시게 되면은 웹캠을 사용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 여러분들 뭐 휴대폰으로 하는 그런 여러 효과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뭐 배경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냅 카메라를 통해서 저희 집 같은 경우 제가 집에서 강의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 집이 제 바로 뒤에 이제 커다랗게 모기장이 쳐져 있어서 제가 좀 보여드리기 싫을 때는 가상 배경을 켜고 다른 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이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뭐 어디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트도 가능하고 줌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뭐 팀즈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가상 배경도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미트 회의 중간에는 회의를 녹화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G 스위트를 사용 중이시라면은 그 G 스위트 관리자가 기능을 켜놓으셨으면은 바로 녹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자, 네. 햄버거 버튼 누르게 되면은 바로 여기 회의 녹화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G 스위트 사용자들만 가능한 거예요. 일반 계정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정에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하지만 이렇게 회의 녹화 시작하면은 이거는 그렇죠. 뭐 이런 동의 요청이 나오죠. 그래서 모든 참석자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개인 정보가 중요한 그 회사기 그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녹화가 시작되고 녹화한 내용들은 발표를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제 발표한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화면에 녹화가 되고요. 이제 녹화가 된 화면들은 나중에 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녹화 중지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렇죠. 제 구글 드라이브 맨 위에 저기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녹화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혹시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지. 자, 또 재밌는 질문 해주셨네요. 저기 왜 구글은 이런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는 건가요? 그런데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특히 이제 기업 사용자가 많아지면은 구글에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의 교육용 버전을 저희 학교에 공급하면 그만큼 세금 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판매한 걸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글 파일을 공유해서 작업을 했을 때 사본을 공유한다고 하면 사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으신 사본에다가 여러분이 같이 공유하고 싶은 사람하고만 공유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공유된 파일들은. 그래서 공유된 파일을 사본을 만드는 순간 유행어 있잖아요. 이 자동차는 내 겁니다. 그것처럼 그 사본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필요한 대로 공유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공유해드린 여기 모든 자료들 여러분들이 사본으로 저장하시면 여러분께 바로 돼요. 여러분 드라이브 저장하셔서 여러분 뭐 공부하는 자료로 쓰셔도 되고 여러분 주변 분들 가르쳐 주실 때에 발표 자료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카피레프트로 제가 풀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완전 카피레프트는 아니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제가 라이센스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냥 무료로 배포하신다면 가져가서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들은 여기에서 나중에 바꿀 수가 있는, 사용자가 많으면 레이아웃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지원하는 레이아웃이 많지 않습니다. 사이드바에 여기 발표자 얼굴이나 아니면 발표 공유된 화면 나오고 오른쪽에 사진 나오고 타일식으로 12명 정도까지만 되는 게 있는데 다음 업데이트 때에는 이게 한 화면에서 49명까지 나오는 걸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설정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구글의 기본적인 음질 설정은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영상 같은 경우에 최대 해상도가 72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속도가 빠르고 그렇다면은 가능하면 고화질로 보내주는 게 좋겠죠. 720p라고 하면 이제 DVD 화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DVD 보시는 분들 많이 없죠? 그렇지만 720p는 1280 곱하기 720 정도 해상도라서 휴대폰에서 보기에는 무리 없는 해상도인데 360으로 보면은 휴대폰에서 볼 때도 상당히 좀 낮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수신할 때의 해상도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주변에 인터넷이 느리다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있다면 혹시 그 다음에 저도 인터넷 속도가 느릴 경우에는 수신 해상도를 좀 낮춰놓은 그냥 이 기본으로 360으로 해놓으시면은 좀 원활하게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지금 갑작스럽게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구글이나 줌이나 시간대에 따라서 좀 빨라지고 느려지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제 친구는 자기가 있는 이제 텍사스주에서는 구글은 속도가 너무 느려서 못 쓰겠더라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줌이나 구글이나 딱히 한국에서 속도가 느려지는 거를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휴대전화를 오디오 기기로 사용이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안 좋을 때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용이 가능한데 다만 한국에서는 안 되고요. 미국 국제전화를 걸어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되는 몇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인터넷 속도가 안 좋을 때에 화면은 화면 따로 보내면서 음성을 깨끗하게 보내기 위해서 전화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글 미트에서 자체 자막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혹은 구글 프레젠테이션의 자막 기능을 사용해서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발표하시는 내용을 영어로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글 문서에서 역할극을 해본다던가 번갈아 가면서 마이크 기능을 사용해서 해보시면은 상당히 재밌게 영어 수업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캡션 테스트 아까 이미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여기에서도 자막 기능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막 기능을 사용해서 그래서 지금 누군가 이제 공유를 또 켜셨네요. 그래서 제가 자막을 켜서 이거 슬라이드를 사용할 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슬라이드를 켜놓고 Auto, things have changed, we've got to go back 이런 식으로 발음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Sir, orders do not return to Earth. But life is sustainable now. Sustainable now. 그래서 아까 발음했을 때는 sustainable 다음에 over가 또 들어갔는데 그런 식으로 새는 발음도 체크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자막 기능은 슬라이드에 있는 거나 구글 미트에 있는 걸 사용하시게 되면은 발음을 짚어줄 때에 상당히 좋은 기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의 마지막으로 이제 구글 클래스룸인데요. 구글 클래스룸은 여러분들이 좀 직접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클래스룸 첫 화면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첫 화면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을 보시게 돼요.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더하기 버튼 누르셔서 수업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수업을 직접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글 계정에서 지금 여러분 혹시 학생 계정으로 들어오셨는데 이게 만들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학교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채팅창에다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유 버튼 네? 공유가 깨졌다고. 공유가 깨졌어요? 네. 잠깐만요. 공유가 깨졌군요. 네. 자, 지금 네. 네, 지금 화면이 다 나오나요? 근데 공유 버튼 누르면 저기 팀즈가 다운이 된 거는 아니겠죠? 네. 팀즈 잘 나오고 있고. 네. 자, 제가 전체 화면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수업 만들기를 해보시면은 바로 여러분들 수업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수업 이름은 필수라고 되어 있죠.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고 부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뜨는 글씨입니다. 그래서 부제도 적어놓으실 수가 있고요. 아래 제목하고 강의실은 나중에 구분하실 용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화면에는 뜨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바로 여러분들의 아까 다른 분이 아마 공유를 하셔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공유 화면이 깨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팀즈 설정에서도 아마 있을 텐데 구글 줌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이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옵션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거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여실 때. 그래서 수업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테마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뭐 그림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바꿔놓을 수도 있고 직접 사진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사진을 골라서 여기다 올리시면은 그 사진으로 배경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업에 가시게 되면은 이런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고 바로 행아웃 미팅을 이 수업 전용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G Suite 사용자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스트림, 수업, 사용자, 성적 이런 식으로 일단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 Suite for Education의 이런 모든 다양한 앱들을 클래스룸하고 연동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상당히 강력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G Suite for Education의 가장 핵심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LMS라고 하잖아요. Learning Management System 혹은 Learning Management Solution이라고 하는데 교사는 수업을 만들고 과제를 배포하고 평가하고 피드백을 주는 데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학생들도 혼자서 혹은 그룹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또 피드백을 교사한테 그때그때 줄 수도 있고 상당히 좋은 도구인데 지금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는 많은 학교에서 무들이라는 거를 썼습니다. 거기만큼의 강력한 기능들은 없지만 구글 클래스룸은 일단 무료 버전에서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간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학교에 관리자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LMS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로 가시든지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면 일단 한번 써보셔라 라고 권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이나 워드보다는 이제 좋은 점은 학생들의 컴퓨터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과제물을 스마트폰에서도 만들어서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 경험을 해주면서 그런 것들을 좀 장비의 장벽을 좀 넘어서 할 수가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도구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래스룸을 사용하게 되면은 클래스룸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예를 들어서 과제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바로 과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과제에다가 기한을 갖다가 정해주게 되면 30일까지 마감 시한은 없이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서 내가 어떤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만들기 누르면은 좀 있으면 새 창이 뜹니다. 그럼 바로 새 창이 떠 있는데 제목을 적어 주시고요. 자, 이름 약간 아재 개그식으로 문제를 냈지만 자, 이런 식으로 뭐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학생들이 장문 같은 거를 해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몇 초 전에 마지막으로 수정했습니다. 뜨면서 보시면은 어디에 봐도 저장 버튼 없죠? 저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창 닫으시면 됩니다. 창을 닫고 그 다음에 학생에게 보기 권한 줄 수도 있는데 학생별로 사본 제공 이렇게 해주면은 나중에 과제물에는 학생 이름이 딱 뜨면서 그것까지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과제를 만들었을 때 과제가 자동으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엔 지금 들어와 있는 학생은 아무도 없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수업 드라이브 폴더에 들어가 보면 제가 냈던 과제가 여기 폴더가 만들어져서 들어가요. 30일까지 마감하는 과제라는 제목으로 여기 폴더가 있고 여기 학생들의 이름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뭐 사용자를 갖다가 선생님도 추가할 수 있고 학생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또 여러 가지 복잡한 화면 들어가게 돼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 과제방에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바로 만들기 과제 아까 만들었던 문서를 바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30일까지 과제 이걸 하겠다. 학생에게 보기 권한이 아니라 사본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과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은요. 자, 과제 예제를 하나 만들었죠. 제가 수업 드라이브 폴더에 들어가면 저 선생님이니까 그러면 저 이제 과제 예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학생으로 등록하신 분들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학생 이름이 앞에 붙고 뒤에 과제 이름이 붙어서 이런 식으로 과제가 개별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정 중인 것도 제가 들어가서 바로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아마 기한을 갖다 주게 되면 30일까지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기한을 주게 되면 지금 곧 마감되는 기한 화요일까지 과제 예제 이런 식으로 화면에 딱 뜨게 됩니다.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마감되는 과제 딱 과제 예제. 그래서 선생님은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누가 누구한테 지금 과제가 돼 있고 누가 제출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과제를 제출 상황을 선생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하게 과제물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출한 과제물의 성적 결과도 여기 과제별로 딱 뜨게 돼 있죠. 현재 이 과제에 대해서 지금 누가 냈는지 누가 안 냈는지 이런 식으로 다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제물 관리도 상당히 편하십니다. 그 다음에 공동 작업 환경에서 문서를 열어서 아까 여러분들이 해보셨던 것처럼 바로 문서 안에서 협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여기 뭐 한 분에게 열어볼게요. 그 다음에 하다가 선생님이 개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늦어진다. 그럴 때 여기다 댓글을 달아줄 수도 있죠. 댓글을 달아줘서 자, 이런 식으로 더하기를 누르고 내 주소록에 있는 사람이 이름을 쳐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쳐가지고 특정한 사람한테 제가 할당을 해줄 수도 있고요.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한 사람한테 해주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 내가 불러가지고 다 들어와서 여기 봐봐 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할당을 해주게 되면 지금 이 사람들한테 아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댓글을 달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런 식으로 댓글 권한을 주면서 내가 다른 선생님을 부르거나 아니면 조장을 부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과제를 해나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학생들한테 협업을 해가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쇄물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이게 그 사이버상으로 디지털로 저희가 과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줬던 과제물들을 이거 잘못 줬네? 그러면은 여기 눌러가지고 삭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지금 또 뭔가 해서 제출하신 분들 계시네요. 그래서 아마 내용 수정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제출을 하셨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출해 주신 분은 적으셨네요. 미래 정말 그 빠른 사이 작성 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성적 주고 그래서 비공개 댓글 준 다음에 반환 버튼을 이제 누르게 되면은 성적이 나오면서 학생이 다시 이제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제출을 하게 되면 학생 입장에서는 파일의 소유권이 학생에서 선생님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채점을 해줄 때까지는 학생은 이제 더 이상 수정을 못하게 되는데 학생이 다시 수정하고 싶으면 제출 취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도 하나 봤으니까 이제 바로 다음 사람 것도 이제 빨리빨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은 정렬 기준 할당됨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제출한 사람 제출됨 이렇게 또 뜨죠. 이렇게 눌러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안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생하고 디지털 상에서 바로 과제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전화해가지고 할 필요도 없고 카톡으로 누구 찾아가지고 보낼 필요 없고 그냥 과제물 앞에 학생 이름 다 떠 있기 때문에 그 찾아가지고 여기 과제물 저기 제대로 써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창이 바로 막 이동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교사도 내가 잘못 제시하는 과제물은 바로 삭제 버튼 눌러서 취소가 가능하죠. 그런 식으로 상당히 좋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수업에 들어오시는 것처럼 수업 코드가 생깁니다. 수업마다 고유한 수업 코드가 생기는데 지금 이 수업 코드를 만약에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이 만든 수업에서 완전히 이메일 베이스로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수업 코드를 공유해줘서 들어오게 할 수도 있는데 나는 무조건 이메일로만 추가를 할 거야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여기 설정에 들어가셔서 수업 코드를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중지 한다거나 재설정을 누르면 수업 코드가 바뀌어요. 그래서 한 수업 코드 더 이상 못 쓰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수업 코드를 바꿔서 다른 분들이 못 들어오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알아서 들어오시는 분들 아예 막고 싶다. 그러면은 완전히 사용 중지로 막아버리면은 내가 초청한 사람들만 내 수업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따로 저장 버튼 없죠? 제가 뭐 따로 고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저장이 다 됐고요. 그래서 지금 뭐 줌 바밍 같은 것도 문제가 있는데 클래스룸 같은 경우도 특히 여러분이 혹시 뭐 외부 유료 강의를 진행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부분들 할 수 있는데 그 특별한 강의를 한다거나 그럴 때에 관계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김은정님 좋은 질문 주셨어요. 구글 문서로 작업할 때 협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좋은데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파일을 지우거나 수정하다 날릴까봐 이런 부분이 조심스럽다 그랬는데 지금 구글에서는 구글에서 만들어진 문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무제한을 되돌리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못했을 때 보시면 몇 초 전에 마지막으로 수정했다 그랬을 때 파일에 보시면 버전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버전 기록을 보게 되면 누가 실수로 뭘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만들어졌던 버전 그다음에 이 버전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체크해 보면 누가 파일을 통째로 날려먹었구나 협업하다가 이런 것도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문서의 그 수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 버전 기록을 체크하면서 되돌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말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중요하니까 여기 막아야 되겠어. 그러면은 버전 기록을 해가지고 현재 버전 이름 지정 그래가지고 6월 27일 오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버전 기록을 봤을 때 현재 상황이 딱 저장이 되는 거죠. 중간중간에 버전 기록을 팀장이 혹은 문서 소유자가 이렇게 딱 저장해 놓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제한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이런 버전 기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이제 아래 한글에서 2시간짜리 회의를 녹취를 해놨는데
잘못해갖고 통째로 날렸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구글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구글 문서에서는 특정한 부분만 수정이 안 되게 구글 문서에서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프레드시트에서는 아까 여러분 제가 공유해드렸던 문서 보는 것처럼 스프레드시트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팀 작업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문서를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조원들한테 문서를 나눠주고 그 문서를 하나로 합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은정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세밀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렇게 수업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테마를 선택하시면은 그 수업 톱니바퀴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수업들을 보시면은 지금 어떤 수업들은 이렇게 이제 강사 얼굴이 떠요. 여기서 나머지 수업들은 제가 만든 수업들은 제 얼굴이 여기 떠 있기 때문에 안 뜨는데 제가 다른 G수이트 사용자가 만든 수업에 들어가면은 네, G수이트 사용자의 크자수 누르면 이렇게 얼굴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그래서 일반 사용자 버전에서는 프로필 사진이 안 떠요. 별거 아니지만 무료 사용자에는 없는 기능이고요. 내 프로필 사진을 바꾸려면은 aboutme.google.com 가시면은 프로필 사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 구성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셨을 때에 맨 처음에 보이는 화면, 이제는 이걸로 들어가도 되겠네요. 보시면은 이 버튼은 게시물 재사용 버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다가 게시했던 게시물 내용을 찾아서 그대로 게시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온택트에다가 했던 그걸 그대로 인사말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바로 만들어 놓은 공부방에 그대로 게시물이 들어가게 되고 당연히 이것도 수정이 되고요. 만들었던 거 수정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스트림이라고 하는 화면인데 여기 표시되는 내용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림은 학생은 내가 올렸던 글에 댓글만 달 수 있게 하고 전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스트림은 저는 공지사항 게시판처럼 쓰고 있습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은 첨부 파일명 세부 정보 표시까지 하게 되면은 올라오는 뭐 과제물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여기 다 표시가 돼서 좀 정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알림은 다 숨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만 표시되는 건데 혹시 내가 실수로 삭제한 자료들도 보기 위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기본 설정을 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림에는 학생은 댓글만 달 수 있게 하고 스트림 수업 과제는 알림을 숨기고 삭제된 항목도 표시되게 하고 그 다음에 G Suite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용자를 그 학생의 보호자로 또 제가 추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요약되는 이메일을 보내드려요. 그래서 이 학생이 과제를 했다 안 했다, 과제를 했는데 몇 점 받았다 이런 것도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세밀하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은 들으시면서 한번 이대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누구누구의 테솔 공부방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스트림에다가 인사말도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림에다가 소식과 공유해 주세요 하고 여기에도 추가해가지고 구글 드라이브 링크 파일 재미있는 게 유튜브 링크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는 심지어 검색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테솔 검색해 보면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이버 대학원 테솔 소개 그러면은 추가가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영상도 하나 추가해서 만들어 보시면 여러분만의 수업 공간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학생으로 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이거 링크를 누르면 바로 유튜브 링크가 뜨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볼 수도 있고 유튜브 버튼 눌러서 유튜브에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유튜브로 올리는 거는 수업에서 자료를 만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드시면서 추가 유튜브 그래서 또 검색해서 뭐 일본어 발음 교정인 테스트라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저장할 땐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게시물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응용을 한다면은 만들기를 해서 과제를 만들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자유롭게 여러분이 링크를 알고 있다면은 유튜브 링크를 바로 치셔도 됩니다. 그것도 같이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자, 추가. 링크로 추가해도 자동으로 유튜브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유튜브로 들어가서 네. 자, 여기서 링크 주소 복사를 그냥 했습니다. 자, 링크 주소 복사를 하고 여기다 이 링크를 그냥 추가할게요. 그럼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하고 학생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제출하면서 뭔가 파일을 추가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에다가 내가 이제 기준표를 만들어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 제목은 그래서 성실성 그 다음에 창의성 그래서 5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기준표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채점할 때 이 기준표를 열어서 체크를 해보면서 내가 이렇게 했었지 라고 생각하고 학생의 과제를 채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제를 만들게 되면은 학생들은 들어와서 이 과제를 보면서 과제에서 저기 제출한 내용을 보고 저는 이거 채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것도 제가 여기다 만들고 그랬나 봐요. 자,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과정까지 한번 스트림에다가 뭔가 한마디 쓰는 것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 지금 수업 만드신 분 있으시면은 저희 채팅창에다가 한번 수업 코드 한번 써주실래요? 그럼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재미있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인 지메일에서 클래스룸을 만들었으면은 일반 사용자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G Suite에서 만든 클래스룸은 G Suite 사용자만 들어올 수 있는데 만약 학교에서 외부 G Suite 사용자가 못 들어오게 막아놨으면 못 들어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따 들어가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스트림은 여러분의 공지사항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댓글을 달 수 있게 하면 되고요. 만약에 과제물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면 여기다가 과제물을 자주 안 낸다면 이제 여기다 업데이트 켜도 되는데 하여튼 화면이 좀 많이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취향입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화면 보였던 것처럼 바로 과제물이나 퀴즈 과제,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간단한 질문을 바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면서 질문은 말 그대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학생들한테 질문할 수 있는 요거 재밌는 것이 요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답글을 달 수 있음.
학생이 답을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이 있는데 학생들끼리 다른 누군가가 질문한 거에 대해 막 서로 답을 달 수 있고 이거는 학생이 내가 올린 자기가 답한 거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기 올려놓으면은 자, 여러분들이 여기도 바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이걸 누르면은 요것도 똑같이 제출, 할당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바로 뭐 활용해 보시면 될 거고요. 누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 기능 사용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사나 학생을 추가를 하려면은 이 사용자 탭에서 여러분의 이제 제가 직접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까처럼 수업 코드를 공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이 이제 그룹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룹스에다가 학생 그룹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 나중에 만들어진 그룹 이메일을 한꺼번에 이제 초청이 가능하고요. 수업 자체 삭제됩니다. 삭제가 가능하고요. 제가 그것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서라고 써주신 분이 만드신 수업에도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제가 수업 참여하기 들어가 보면 수업 코드가 있다면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수업 코드가 잘못됐대요. 네.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아마 지금 여러분이 일반 계정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치 스위트 계정이 못 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이제 G 스위트 계정이 외부 사용자를 참여를 못하게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삭제하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들어가지 있느냐 볼게요. 한 가지만 해보면 확실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 학교 계정으로 사용하고 계실 거니까 역시 아마 G 스위트 설정이 외부 사용자가 참석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끼리는 들어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삭제하는 방법은요. 여기에서 보관 처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보관 처리를 하게 되면은 화면에서 안 보이게 되고요. 나중에 보관 처리된 거에서 여기 맨 아래 보시면 보관 처리된 수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보관했던 수업들을 완전히 삭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뭐 저 따기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사용할 수도 있고 일단은 용량을 차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용량 차지를 안 해요. 저는 거의 모든 자료를 구글 문서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 15기가 용량 차지 안 하고 있고 제 구글 포 에듀케이션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고요. 자, 지메일 계정이 없이는 클래스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메일 초대는 네이버 계정으로 초대도 가능한데 네이버 계정이나 한메일 초대 계정 이메일 받고 들어올 때에는 구글로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G 스위트 계정에서 일반 지메일을 못 들어오게 한다. 이렇게 한다면은 지금 아마 여러분 사이버 외국어 대학교 설정은 외부인들은 구글 클래스룸에 못 들어오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은 나중에 이제 admin.com이라는 데 들어가서 하는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이제 기관을 만든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지수에 돈 내고 사용하시면 되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방이나 학원 학생들하고 할 때에는 일반 지메일 계정으로 따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때는 여기에 여러분이 크롬 같은 경우에 사용자를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용자를 추가를 하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제 컴퓨터에 여기 제가 사용하는 계정이 1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기 다른 용도로 다 해놨습니다. 개인용, 뭐 구글 트레이너용, 그 다음에 뭐 업무용 이런 식으로 다 나눠놨는데 그런 식으로 사용자를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그 학생들은 다 일반 지메일로 하기 때문에 공부방 학원 학생들하고 하실 때는 일반 지메일에서 클래스룸 만들어서 초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설정은 앱에 들어가서 혹시 나중에 쓰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슬슬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클래스룸에서 저기 보시면 수업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내 도메인에 참여할 수 있는 사용자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 Suite 사용자만 들어오게 하게 할 거냐, 아니면은 모든 사용자 하게 되면 일반 지메일 사용자까지 다 들어오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요것들을 막아놓은 거는 이제 보안상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학교 안에서만 사용하는 것, 아니면 우리 학원 안에서만 사용하는 것, 그러면은 우리 도메인만 쓰게 하는 거죠. 아니면은 G Suite에는 도메인이 연동이 됩니다. 도메인 여러 개를 연동을 해놓을 수가 있는데, 우리하고 연동이 자매 관계인 학원이나 자매 관계인 학교들만 허용된 도메인을 추가해서 들어오게 설정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에서는 우리가 선생님이나 다른 교사들, 그 다음에 보호자를 초대할 수 있고, 동시에 그 학생들 모두한테나 선생님들한테 이메일도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모두 선택을 해서 작업해 보면 삭제도 가능해요. 삭제하게 되면 안 되게 되는 거고, 차단을 해놓으면은 해당 이메일로는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 누르게 되면은 한꺼번에 이메일 보낼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에 지금 여기 대부분 일반 지메일 사용자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아마 그래서 일반 지메일에는 G Suite 사용자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 만드신 수업 코드에 제가 못 들어간 거고요. 여기 혹시 G Suite 사용자로 들어오셨다면은 여기에 제가 보호자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가해 놓은 사람이 지금 여기 아직 학생이 여기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학생이 여기에 수업 이메일이 가거든요. 이메일을 받고 초대 이메일을 받고 눌러서 나 이 수업 들을래 승인을 해주면 그럼 이 학생한테 제가 보호자를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G Suite 사용자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성적 화면 아까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할 때 많은 학교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것들이 반환을 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한다 그래요. 선생님, 나 과제물 냈는데 왜 다시 되돌려줬어요? 이렇게 반환이라는 말에서 선생님이 내 그걸 안 봤구나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번역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건의를 했는데 아직은 그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근데 과제물을 반환을 해줘야 학생들한테 성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 같은 경우에 기존 작성한 자료를 재활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새로운 자료를 생성한 후에 과제 부여를 줄 수도 있고요. 제가 반까지죠? 아니요, 선생님 사실은 10분까지인데. 아, 그래요? 네, 한 5분 정도 더 하셔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네네. 네. 후다닥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25분 정도만 네네. 괜찮아요. 예. 18분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들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런 과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은 부여된 과제물을 편집하면 됩니다. 요거 할 때는 처음에 줄 때만 4번으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면 생길 텐데, 아래 그 클래스룸에 유용한 자료에는 gpoi.kr 링크나 아니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계속 질문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서로 질문 답변을 해주시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반환할 때까지 수정이 불가능한데, 혹은 반환하거나 학생이 제출 취소를 할 때까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학생 성적들 한꺼번에 쫙 과제물들을 둘러본 다음에 클릭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성적을 다 매겨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클래스룸에서 제일 유용한 관리인데, 지금 한 번 만들었던 수업을 예를 들어가지고 통째로 눌러가지고 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수업을 잘 준비를 해놓으면은 내년에
다음에 뭐 혹은 다음 학기에 똑같은 수업을 만들 때에 만들어놨던 내용을 그대로 다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복사를 해서 그냥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통째로 끌어다가 이런 식으로 내가 자주 보고 싶은 순서대로 화면을 구성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편리하게 클래스룸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으로 만들어놨던 그 수업은 항상 메뉴에 뜨니까 이제 안 쓰는 수업은 보관 처리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수업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네, 많은 내용들을 커버를 해드렸습니다. 그냥 교환을 다시 보시면서 이것저것 해보시면 되고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제가 만들어 놓은 링크에 들어오셔서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중에 혹시 생긴 질문이 있다면 제가 한 2분 정도 시간을 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5분. 네. 제가 여기 시간표가 다른가 봐요. 조금 차이가 나는군요.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방에 질문 올려주시고요. 네. 질문을 링크로 만든다. 무슨 말씀이실까요? 아, 여기 설문조사요. 그렇죠. 여기 설문조사가 있는데, 여기는 제가 설명 안 한 내용인데, 지금 여기 사전 질문 만들었잖아요. 이런 설문지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에서 이제 보내기 하게 되면은 이런 링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URL 단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든 설문지, 퀴즈 뭐 다 링크로 만들 수도 있고요. 학생들이 들어와서 작업할 수 있고요. 이 클래스룸만큼의 지금 요만큼을 무료로 주는 사이트는 아직까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글이 아니라 네이버에서 비슷한 거 만드는 것 같고요. G Suite 일반 계정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글에서 G Suite 일반 계정 돈 내시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할 때 미트 비교할 때 올려드렸지만 월 4.5불 요금 내시면 됩니다. 요거요. 자, 질문 링크 만드는 방법 프레젠테이션에서 Q&A 기능을 누르시면 되고요. Q&A 기능 누르면은 새로 세션을 만들거나 최근 세션 계속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최근 세션을 켜주면은 이런 식으로 질문이 뜨죠. 네.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온라인 부정회의에 대한 여러 가지 건 많이 있는데 학생들끼리 이제 막 채팅방 해가지고 하는 건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죠. 근데 다만 수업 시간 그 퀴즈를 만들 때에 내가 어떤 답을 제시해야만 학생들이 입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독도는 그다음에 뒤에다 괄호 우리 땅 내지는 아니면 독도는 우리 땅 아예 문장을 딱 줘가지고 해당 문장을 쳐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설문지 퀴즈를 작성을 한다거나 그런 게 가능하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학교나 학원에서 크롬북을 사용하시고 크롬북을 관리하는 라이센스를 구매하시게 되면 그러면은 크롬북에서 다른 어떤 사이트도 열지 못하게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요 질문 하셨던 것 같아요. 바로 화면에 떴던 거. 질문하면 화면에 뜨게 한 거는 발표자 보기도 화면에서 이렇게 표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쓸 때는 모니터가 2개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저희가 구글 드라이브부터 해서 구글 캘린더를 통해서 구글 미트 화상회의 만드는 방법, 구글 화상회의에서 또 캡션을 쓰는 방법,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좀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커버를 해드렸는데 이후에도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 오픈 채팅방이나 혹은 이 클래스룸 지금 만들어진 이 클래스룸에 지금 여기다 여러분 댓글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아니면 제가 아예 여기다가 여기 여러분 게시판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학생도 글을 올리고 댓글 달 수 있게 해놓을 테니까 이 클래스룸에 안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면 뭐 제가 언제까지 뭐 무제한 답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뭐 오늘 뭐 저녁 뭐까지는 아니면 뭐 내일까지는 여러분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달아드릴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유용한 링크 들어오셔서 네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바쁜 시간에 또 오후에 피곤한 토요일 오후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혹시 다음 기회에 또 만날 수 있다면 예 그러면 또 반갑게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면 네 제가 공유를 켜야 되죠. 네. 네. 네, 잠깐만. 네. 네. 선생님 자. 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어떻게 아, 편하게 너무 그러니까요. 편하게 잘하셔갖고